자, 제2장 의학간화. 자, 1.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여기에서 항상 시험에 꼭 나오는 게 뭐냐면요. 노인성 질환의 특성.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대해서 시험 문제 꼭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노인성 질환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당뇨로 인한 합병증 있죠. 폐렴 하나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폐렴으로 인해서 폐혈증까지 온다든지, 그래서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가 쉽다. 그래서 노인성 질환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렇게 가요. 두 번째로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다. 노인분들의 대표적인 정신질환이 뭐예요? 우울증. 그랬는데 우울증인지 그냥 우울증으로 인해서 말이 없으신 건지, 노화로 인해서 기운이 없어서 말이 없으시는 건지, 이런 식으로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다. 있죠. 3번 원인이 불명확하다. 노인성 질환의 특징이 뭐예요? 원인이 불명확하다. 그 다음에 노인성 질환은 만성 질환,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만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과가 길다. 그러면서 재발이 빈번하다. 합병증이 잘 생긴다. 이게 노인성 질환의 특징이에요. 좀 꼭 좀 알고 가시고요. 자,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고 약물 중독에 잘 걸린다. 그래서 신장이 뭐예요? 콩팥이죠. 양쪽 허리 뒤쪽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신장에서 하는 기능이 최종적으로 모든 영양소가 신장에서 다 흡수되고요. 이 사구체라고 그물망이 있어요. 여기에서 뭐냐면 영양분이 쫙 흡수되고 노폐물만 방광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구체에서 어떻게 돼? 이거를 걸러주질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에 몸 안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약물 중독이 잘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수분 섭취도 많이 하면은요, 소변으로 필요 이상의 수분은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밤에 수박을 먹고 주무시면 어떻게 돼요? 화장실 많이 가죠. 이게 필요 이상의 수분이 있을 때는 그 나머지 수분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수분이나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고 약물 중독이 잘 걸린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약물 중독에 잘 걸리는 이유는 신장 기능 저하,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노인분들은 뭐야? 약물에 민감하다. 약물에 민감하다. 그래서 정확한 용량을 사용하셔야지만 된다. 위험 요인에 노출 시 질병에 쉽게 걸린다. 환절기가 되면요, 이 젊은 사람들은요, 뭐 괜찮아요, 있죠.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 쉽게 감기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위험 요인에 노출 시 쉽게 질병에 걸린다. 그 다음에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왜?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어렵고 복합적으로 오기 때문에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8번 질환 자체가 가벼워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쉽다. 그래서 당뇨 어르신이요, 설사를 해봐요. 그러면 저혈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저혈당 샥으로 쓰러지게 되죠. 관절 경축과 욕창이 잘 발생된다. 그래서 관절이 굳어지고 그다음에 욕창이 잘 발생한다. 다양한 분야의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 노인성 질환의 특징입니다. 노인성 질환은 꼭 좀 알고 가셔야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소화기계. 소화기계는 입에서 시작해서요. 자, 소화기계는 입에서 시작해서 식도, 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십이장 지나서 소장. 그래서 이제 여기는 맹장이고요. 그 다음에 대장, 그 다음에 항문까지.
그래서 소화기계는 입에서 시작해서 항문까지를 소화기계라고 그런다. 그래서 소화기계는 구멍이 나 있어요. 잘못 먹으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소화기계의 이제 특성을 보자고요. 소화기의 특성. 맛을 느끼는 세포수. 맛을 느끼는 세포수를 뭐라 그래? 미래라고 그래. 미래의 수가 감소된다. 맛을 느끼는 세포가 감소되니까 미각이 둔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후각 기능도 떨어진다. 그래서 미각에서는 짠맛과 단맛에 둔하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짜고 달게요. 간을 못 보겠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신맛과 쓴맛은 증가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저작장애. 이 씹는 것도 결손치나 치아에 문제가 있고 잇몸에 문제가 있어서 저작장애로 인해서 잘 씹지를 못하니까 위에 부담이 가죠. 그 다음에 소화 능력도 떨어지죠. 지방 흡수력이 저하된다. 자, 그래서 우리의 소화 과정을 보면은요, 이 입에서 치아로 저작 장애가 일어나죠. 그래서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죠. 그래서 위에서 하는 기능은 뭐냐면 소화액이 나와요.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음식을 소화를 시켜요. 그래서 위는 뭐예요? 음식을 담고 있는 하나의 밥통이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1차 위에서 위산이나 소화액이 나오면서 소화를 시켜. 그 소화된 음식물이 어떻게 돼요? 연동 운동을 통해 가지고 소장으로 가는 거죠. 그랬는데 소장에서 한 번 더 소화를 돼요. 이때 소장에서는 뭐냐면 간에 여기 담낭이 붙어 있죠. 담낭에 쓸개즙이 있어요. 이 쓸개즙이 지방 소화를 도와줘요. 근데 노화로 인해 가지고 이 지방 흡수력이 감소된다. 지방 소화를 못 시켜서 육류 섭취를 나는 고기는 별로 생각이 없어.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췌장을 이자라 그래요. 이자라고 그러는데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죠. 인슐린이 분비돼서 이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이 소장에 가가지고 또 당 분해를 또 도와주는 거죠. 그다음에 소장 자체에서도 장액이라고 소화액이 나와요. 그래서 소장에서 연동 운동을 또 소장에서 소화를 시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이 소장에서 한 번 더 소화를 시킨 다음에 연동 운동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대장으로 가는 거죠. 대장에서 하는 기능은 하고 시험 문제 2번 나왔어요. 대장에서는 뭐예요? 이 찌꺼기에서 수분 흡수를 하는 거야. 음식물의 노폐물에서 수분 흡수를 하는 장기는 대장.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이 소장은 한 6 내지 7m 정도 되고요. 대장은 1 내지 1.5m 정도 됩니다. 네, 짧아요. 자, 그래가지고 세 번째로 노화로 인한 소화기계 특성, 변비나 변실금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항문 간략근이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변실금도 생기는 거죠. 4번, 당뇨성이 떨어져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 그래서 당뇨에서도 또 나오긴 하는데요. 당뇨성이란 혈액 속에 있는 당이 세포로 들어가는 거를 당뇨성이라 그러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당뇨성이 떨어진다.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돼서 이 인슐린이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세포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또는 뭐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제 기능을 못하는 인슐린만 있다 보니 어떻게 돼요? 혈액 속에 있는 당이 분해된 당이 세포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뭐예요? 고혈당. 혈액 속에 당이 많다. 그래서 소변에 당이 나온다. 그래서 당뇨다. 아셨죠? 예. 그래서 당뇨성이 떨어져 노화로 인해서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 간 기능과 신장 기능 감소로 약물 중독이 잘 걸린다. 있죠? 간에서 약물 해독을 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니까 약물 해독을 못 해가지고 약물 중독이 잘 생긴다. 자, 그래서 소화기계 특성.
자, 소화기계 질환에는요. 소화기계 질환에는 위에서 부패한 음식이 들어요. 부패한 음식이. 자, 소화기계의 관련 요인이 뭐냐면은요. 불규칙한 식생활, 자극적인 음식. 이거는 위염, 위궤양, 위염, 위궤양, 위암의 공통적인 관련 요인이에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지 되는데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해. 그래서 위염의 원인은 뭐냐? 불규칙한 식생활, 자극적인 음식, 거기에 또 플러스 부패한 음식 있죠. 부패한 음식, 식중독균 이렇게 부패한 음식이 밥통에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염증을 일으키겠죠. 그게 뭐예요? 위염.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상복부의 불편감, 급성 위염. 식사하고 나서 3, 4시간 후에 상복부의 불편감, 만성 위염. 식사하고 나서 새벽 1, 2시에 상복부의 불편감, 위궤양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새벽 1, 2시. 새벽 1, 2시면 위가 완전히 음식물이 없는 빈 상태이죠. 거기에 뭐냐면은 상복부에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위궤양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위염의 대표적인 관련 요인은 부패한 음식이다. 그래서 소화기계의 주 증상은요.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오심, 구토, 소화불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위염, 위궤양, 위암의 주 증상 뭐예요? 오심, 구토, 소화불량. 오심이 뭐야? 미식미식한 거 있죠. 위염의 치료를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루 정도 금식해라. 그러니까는 음식물을 담고 있는 이런 밥통에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건드리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하루 정도 금식해라. 그 다음에 금식할 때는 탈수되지 않도록 수분 섭취는 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수분 섭취는 해라. 그러면서 미음, 죽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으로 그 이후에는 먹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과식, 과음, 자극적인 음식,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은 피해라. 자극을 주지 마라. 이렇게 가는 거죠. 두 번째로 위궤양. 위궤양은 위벽의 점막뿐만 아니라 근육층까지 손상되는 위장병. 근육까지 손상하는 위장병을 뭐라 그런다? 위궤양이라 그런다. 그래서 위의 근육층까지 손상되는 위장병은 위궤양.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위궤양의 원인은 불규칙한 식생활, 자극적인 음식 이건 공통적인 거고요. 여기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분비가 과다하게 되면서 위벽 근육까지 손상을 입히죠. 그 다음에 담배, 알코올, 카페인, 커피, 그 다음에 위산분비, 헤리코박터균 이게 위궤양의 원인이 되는 거죠. 위궤양의 증상에는요. 위의 근육층까지 손상을 입히니까 위가 구멍이나 위천공 이 구멍난 곳에서 출혈이 생겨요. 위출혈 서로 상처가 달라붙어요. 위협차 이것이 위궤양의 주 증상이죠. 그리고 새벽 1, 2시에 발생하는 상복부의 불편감 이게 위궤양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위궤양은 위천공, 위출혈, 위협착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된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위암으로 넘어가면은요. 이 위라는 거는 하나의 음식물을 담고 있는 밥통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음식들이 들어와 있냐. 이제 발암물질이 있는 음식이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위에 이런 발암물질에 의해서 시간이 가면서 암세포로 돌연변이가 되면서 위암이 오겠죠. 그래서 짠 음식, 염장식품. 이 짠기 속에는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질산염이 아질산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한대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짠 음식, 염장식품에 의해서 위암이 올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흡연, 공복식 흡연이 제일 문제죠. 위축성 위염, 만성 위염이
지속적으로 가면은 위축성 위험이 됩니다. 그다음에 의암의 가족력. 우리가 유전적이다, 가족력이다 이렇게 가끔 나오잖아요. 관련 요인이. 유전적이라는 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 그래서 보통 보면은 원인 불명 하면 그다음에 유전적인 요인 이렇게 가요. 근데 가족력은 뭐냐면 식생활이에요. 식생활. 그래서 우리가 심혈관계, 혈관계 쪽, 그 다음에 소화기계 여기에서는 가족력이 많이 관련 요인이 돼요. 그러니까는 결혼해서 아빠의 식생활에 맞춰가지고 모든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아빠의 식생활에 따라하죠. 그래서 위암의 원인은 뭐냐? 위암의 가족력이다. 그래서 맵고 짠 음식, 태운 음식, 훈연한 음식. 그래서 고기를 굽거나 태우거나 바베큐가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방향성 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 나온다. 그 다음에 위암에서는요. 시험 문제 1회 때 딱 한 번 나왔어요. 위암의 재발 위험은 몇 년간 관찰하는가? 5년간. 이거 1회 때 한 번 나왔어요. 지금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대장암의 원인은 대장에 용종이 있거나 과거력이 있거나 대장암의 또 가족력, 식생활이죠. 그 다음에 궤양성 대장염, 대장에 어떤 이제 질환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매일 과음할 경우 이 알코올하고 장하고는 대장하고는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과음, 고지방 고칼로리, 그 다음에 저섬유소 저장여식이 밑줄자 있죠. 저섬유소 저장여식이. 이 저섬유소 저장여식이라는 건 뭐예요? 변비의 원인이죠. 변비의 원인. 그러니까 대장이 뭐예요? 소장에서 영양분을 쫙 흡수하고 찌꺼기만 연동운동을 통해서 대장으로 가잖아요. 대장에 있는 이 찌꺼기가 오랫동안 머무는 게 뭐예요? 변비로 인해서 있죠. 그러면은 이런 노폐물에서 부패하면서 가스가 발생되고 이러면서 대장을 오랫동안 자극을 하겠죠. 있죠. 그래서 변비가 대장암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섬유소, 저장여식이가 대장암의 원인이 가는 거죠. 대장암의 증상은 장폐색. 이게 참 대표적인 거고요.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왔어요. 이 종양으로 인해서 대장 종양으로 인해서 암 덩어리로 인해서 장이 폐쇄돼요. 장폐쇄 이게 대표적인 거죠. 대장암은 자 위암이든 대장암이든 어떻게 돼요? 근본적으로 종양을 수술해야지 돼. 종양을 떼어내요. 그리고 주변에 좀 전이되어 있는 암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항암요법, 방사선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재발 요인은 몇 년간, 5년간 예,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대장암 환자의 식이요법에 대해서는요. 시험 문제 2번 정도 거론됐네요. 식이요법. 자, 변비를 예방을 해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싱겁게 먹고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이게 답이었어요. 통곡식. 이거는 도정한 곡식. 도정한 곡식은 뭐예요? 변비의 원인이죠. 대장암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현미가치름 그런 걸 먹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통곡식, 통밀이라든지 이렇게 동물성 식품의 섭취는 줄이고 식물성 지방을 섭취한다. 식물성 지방은 생선 기름, 콩기름, 들기름, 오메가3가 많죠. 잦은 간식과 늦은 식사, 찬 음식, 인스턴트 식품, 훈연식품 등은 피한다. 하루에 6 내지 8잔 생수를 마시고 금연과 절주를 하고 적당량의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6 내지 8잔의 생수를 마신다는 건 변비 예방을 해라 이 얘기죠. 자, 설사라는 건 뭐예요? 물 같은 변을 보는 거. 그러니까 이 대장에서 하는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찌꺼기에서 수분 흡수를 하는 건데 수분 흡수를 못하면 설사. 예. 나는요 한 번도 내 변 형태를 못 봤어요. 이건 뭐예요?
밥 먹으면 배가 꾸룩꾸룩 하면서 어떻게 화장실 가면 그냥 푹 풀어지는 변. 과민성 대장 증후군. 대장이 과민하면서 어떻게 돼요? 수분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물이 많이 섞인 변 설사다. 아셨죠? 그러면 설사의 원인은 장염, 장의 염증이 있어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식중독, 소화기능 저하, 하재 남용. 하재라는 건 뭐예요? 변비약이에요. 변비약. 근데 변비가 심해서 변비약을 처방받았는데 들코락스 2알만 잡수시라 그랬는데 2알 잡수시고 또 좌약 집어넣고 입으로는 먹고 또 넣고 이러니까 위아래로 하니까 어때요? 아예 설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있죠? 약물 남용. 하재 남용. 하재 남용. 하재는 뭐야? 변비약. 하재 남용에서 오히려 설사가 올 수 있다. 술이나 고지방, 고섬유소, 카페인 자극적인 음식 등을 피한다.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고, 자, 일단은 장에 탈이 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음식물 섭취를 좀 줄여야죠. 먹으면 먹을수록 또 찌꺼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장을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음식량을 줄인다. 그 다음에 탈수되지 않도록 물은 많이 섭취한다. 이 설사에서는 탈수 예방을 위해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해라. 이건 아주 기본이에요. 자주 나오죠. 자, 소화기계 마지막으로 변비. 변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선생님.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변비가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변비가 많아요. 그래서 배변 횟수가 일주일에 2, 3회 이하일 때 힘든 배변, 딱딱한 변을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잔변감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이를 변비라고 그런다. 잔변감이라는 건 뭐예요? 변을 보고 나서도 뒤에 묵직하니 남아있는 찌꺼기가 남아있는 느낌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걸 뭐라 그래요? 잔변감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변비의 원인은 뭔데? 변비의 원인. 그러니까 변비에 대해서는요. 변비의 원인은 또는 변비 예방은 이거 2개 가지고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변비의 원인은 뭔데? 장운동의 저하. 장의 연동운동이 저하되면서 그 다음에 저잔여식이. 찌꺼기가 남지 않는 식사를 하시니까 찌꺼기가 남지 않으니까 있죠. 자, 봐요 선생님. 이 대장이요. 대장이 1 내지 1.5m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잔여식이. 그러니까는 이 대장이 꽉 차야 밀려서 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루 식사량이 많으면 하루에 한 번씩 변을 볼 수 있는데 저잔여식이 적은 식사량. 이러니까는 뭐예요? 요 항문 가까이에는 5일 전에 먹은 찌꺼기. 있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4일 전에, 3일 전에, 이틀 전에 오늘 먹은 거. 그러니까는 항문에 어떻게 돼요? 딱딱한 변이 막아. 예. 그러니까는 다 차가지고 5일 만에 변을 보고 싶어도 변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항문이 막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잔여식이 또는 적은 식사량, 복부의 힘이 약해요. 힘이 있어야지 빼낼 텐데 복부의 힘이 약하고 도정한 곡식 아까 말씀드렸죠. 수분 및 고섬유질 식사 감소, 수분 섭취 감소, 고섬유식이 감소. 스트레스 받으면은요 설사하는 경우도 있죠. 변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행 가가지고 밖에 나가면 변을 못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하재 남용. 여기에서도 뭐냐 하재 남용이 있네요. 이거는 뭐냐면 하재 변비약을 너무 자주 쓰게 되면은 습관성 변비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요, 이 관장약을 박스째 사다 놓고 이틀에 한 번씩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 신체가 어떻게 돼요? 아우 우리 주인님은 알아서 장 청소를 하니까 이러면서 얘가 무뎌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습관성 변비를 유발한다. 자, 하재 남용은 뭐예요? 설사의 원인, 변비의 원인 2개 다 되죠.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이거는 장의 연동 운동을 떨어뜨리면서 변비의 원인이 된다. 그러면 변비 예방을 위해서나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냐? 식물성 식이섬유, 유산균이 포함된 음식물을 섭취한다. 다량의 수분 섭취를 한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운동이나 복부 마사지를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소화기계 질환 끝났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계 질환에는 위염, 위궤양, 위암, 대장암, 설사, 변비가 있어요. 우리가 배우지 않는 거는요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의의 근육까지 손상받은 질환은 그러면 1. 위궤양, 위염, 2. 위궤양, 3. 역류성 식도염 이러면은 이거 역류성 식도염 굉장히 신선하네 처음 들어보네 이러면서 있죠. 들어보지 못한 건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은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아셨죠? 예. 그래요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이걸로 오늘 수업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